한국의 살인사건 123번째 사건입니다. 123회. 예. 네. 석촌 호수 살인 사건인데요. 뭐 이건 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네. 다루어지기도 했고. 네. 석촌호수, 뭐 서울 석촌호수 살인 사건인데. 네. 예. 이 사건이 나중에 또 10년 후에 네, 그래서 네, 말이 다시 많았죠. 한번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살인 사건은 2004년도 일어났어요. 네. 2004년이니까 17년 전이네요. 2004년 1월 2일 날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나도 찾았어요. 네. 그리고 2004년 금요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사실은. 2004년 1월 2일 금요일 날 23시 20분경이에요. 밤 11시 20분경에 119에 신고가 하나 들어와요. 네. 어떤 신고냐면 잠실 롯데백화점하고요. 그다음에 석촌호수 사이 길가에 레조 승용차, 레조. 네. 검정색 레조 승용차 5 땡땡땡호가 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닫혀 있다. 이게 호남말 시를 쓰는 30대 남자라고 추정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19에서 전화 받고 이거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신 분은 어디세요? 네, 물어봤겠죠. 그리고 전화를 거는 데가 119는 찍혀요. 네. 근데 잠실과 네. 석촌호수 주변이 아닌 거예요. 교대역 쪽에서 찍히는 거예요. 네. 교대역. 그러니까 한 번 더 여쭤봤나 봐요. 근데 전화하신 곳은 서초구인데요. 교대역 쪽인데 네. 왜 그 잠실 그 석촌호수 그 인근을 어떻게 하시고 전화했어요? 하고 이제 물어봤겠지 119가. 네. 그 구조대원이. 그러니까 네, 지나가다가 봤는데 공중전화 찾다 보니까 내가 역까지 왔어요. 교대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보세요. 그냥 그러고 더 이상 질문 못하게 탁 끊어버려 전화를. 네. 근데 차량 넘버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네, 차만 봐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땡땡땡. 신고자가 그 쉽지 않아요. 휙 지나가면서 뭐 어디 위치에 무슨 차 있어요 하면 그만이지 차는 뭐 구태여 안 하거든요. 네. 하여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이런 일이 이제 119에 있었고요. 네. 근데 그날 또 당일날 수서경찰서에 사건 하나가 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 아마 119가 나가가지고 이제 발견하고 신고한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그때 변사 사건. 네. 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백화점과 호수 사이에 있는 그 장소에 검은색 승용차에 그랬죠. 네, 네, 그 어떤 한 여성이 뒷좌석에 엎드린 채 사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3살 먹은 여성 A 씨인데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이제 나가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서경찰서 소관이에요. 그 관할이. 네. 거기 과학수사요원도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서울은 서울청 과학수사계에서 또 나와요. 네. 요즘은 광역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서 몇 개가 단위가 묶여서 이제 광역으로 이제 거의 지방청에 속해서 이제 과학수사위원들이 나가는데요. 이때는 2004년도. 네, 이때는 지방에도 과학수사위원들이 있고 경찰에도 과학수사위원들이 따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서울청 산하에 과수위원들이 있어갖고 각각 어느 경찰서를 맡는 형태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경찰서 과학수사위원도 나가고 지방청, 왜냐하면 타살로 뭔가 사건이 좀 의심스럽다고 했을 땐 지방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거든요. 그때 같이 나가서 감식을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수사 형사들 보자마자 이거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타살이다. 이건 살인 사건 맞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엎드려 있었잖아요. 이 레조 차량 뒷좌석에 뒷좌석 바닥이에요. 네. 바닥이 여성이 엎드린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었는데 발 쪽은 위에 이제 그 의자 쪽에 살짝 걸쳐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삐져나온 발에 노란색 테이프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발이. 그러면 이거 타살이죠. 100%. 네.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살인 사건 터졌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감식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얼굴이 다 피가 묻어 있었나 봐요. 범벅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피가 묻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찍힌 무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족적. 네. 근데 얼굴에 이 빗살 무늬. 그러니까 운동화 아니면 신발에 그 빗살무늬 형태 이 족적이 얼굴에 피 묻은 얼굴에 찍혀 있다 그럼 발로 밟았거나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찼으면 안 묻을 것 같고 지그시 누르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선명하고 그 다음에 차 바닥은 완전히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그렇다면 범행 현장이 차 안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면 범행 현장이 차 안일 수 있고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격렬하게 어떤 실랑이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일단 지문 감식을 해봤더니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 개혁 범죄 가능성이 많다. 네. 그죠? 그리고 차량은 피해자 소유로 돼 있고요. 그리고 차 내에서 피 묻은 목장갑이 하나 나와요. 아, 그러면 제가 판단컨대 지문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이 목장갑, 피 묻은 목장갑이 범인이 사용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나왔다면 적어도 사전에 준비가 돼 있는 계획범죄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특히 이제 약간 강도를 좀 높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 강도 준비해가지고 범행할 수도 있죠. 네. 사인 봤더니 이건 실혈사네요. 이 오른쪽 턱 밑에 3.5cm 정도 자창이 있어요. 그러면 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상해 부위도 위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목 부위 2개소, 그다음에 이마 부분이 1개소, 그리고 손목 주변에 이제 방어. 아, 이건 방어원이구나. 네. 흉기는 뭐 칼 종류로 과도 같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게 과도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도로 많이 추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 맞아요. 있었었는데요. 휘칼보다는. 네, 근데 과연 이게 강도였을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 없어진 물건은 바로 그 현장에서 확인해. 바로는 못하죠. 이건 네. 탐문 수사 과정에 이제 지인들 진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봤더니 탐문 수사 과정에 이거는 이제 추후에 할 얘기인데 네. 그래도 그냥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운전면허증하고 그날 당일날 계약금을 한 300만 원 받았대요. 이 여성분이 300만 원? 아. 예, 여성분이 그 화물 소개업을 한대요. 그 돈을 잘 버는 여성분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네네. 또 막 화물도 여러 채 가지고 여러 개 돼 가지고 또 사업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당일날 어떤 뭐 일이 무슨 소개를 한 대까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처에서 300만 원 수표로 받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당일날. 아마 이제 추후에 이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네. 그게 없어진 거죠. 이제 나중에 확인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 장지갑 속에 운전면허증하고 계약금 300만 원 그 수표로 들어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걸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강도일 가능성이 높죠. 네, 사실 뭐 면장갑을 준비했고 과도 그리고 지갑이 없어졌다 여러 가지로 지금 강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피해 여성 43세고요. 화물 소개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소에도 이 화물 소개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119에 신고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신고자가 다른 장소까지 갔단 말이에요. 현장도 아니고 그 잠실 쪽에서 저 교대 쪽으로까지 거의 한 3-4정거장 됐나? 네. 다른 장소에까지 굳이 가가지고 신고하면서 남의 차남바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차량 내부 상황도 여성이 안에서 뭐 이렇게 죽어 있어요.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뭐 이런 거 자세히 소상히 설명하는 게 이상하고요. 네. 그때 이제 얘기한 게 여자가 차 안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죽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 어떻게 알아요? 생명이 위독한지 여부는 적어도 말만 딱 들어도 이건 범인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경찰은. 그러면은 또 공중전화를 일부러 찾아서까지 그렇죠. 공중전화 네. 찾아서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추적당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자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라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어떤 자기 안에 죄책감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 노린 게 아닌가. 그러면 면식범에 볼 것도 없이 이 여성에 대해서 아는 피해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까 이제 높은 뭐 거죠. 추후에 탐문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장지갑 속에 들어있던 그 100만 원짜리 수표 3장 300만 원 당일날 받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받은 거를 알고 이 여성을 노렸다면 아는 놈일 가능성이 높죠.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도 되면 일단은 그 제 1차 포커스는 주변 인물에다 맞추는 게 맞습니다. 네. 당연히 119 신고한 사람은 계속 추적해야 되고. 그리고 119 신고자와 그다음에 주변 또 지인들을 탐문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볼 인간관계 사람이 엄청 많겠네.
인간관계나 아니면 금전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저 여성분이 나와서 사회활동, 사업활동을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주변에 깔린 게 아는 지인들이 있고 아니에요. 그러면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 지인들 따만나야 돼요. 저 순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을 만약에 상대로 수사를 하면 정말 지인들이 엄청 많아서. 내 주변 사람 많이 있죠. 네. 가족도 당연히 네, 알리바이. 용의자로 선정이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남편 같은 분들은 정말 꼭 항상 아내가 사망하면 뭐 이건 등식이니까요. 근데 공교롭게 이 사건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남편분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형사들이야 뭐 늘 이제 끝나고 나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경찰들도 남편 당연히 그 조사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직업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성은 활발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혹시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격차에서 오는 그 열등의식이 혹시 작용했을 수도 작용했나? 뭐 이런 것도 경찰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아마 남편한테 바짝 붙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일단 알리바이는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립되죠. 네. 이 남편 아마 이제 무직인 상태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남편 이제 알리바이는 깨진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거 말고도 보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그 화물차 저 소개업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거기 소속된 차주들도 한 40여 명 가까이. 회사 컸구나. 네, 큰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돈 많은 여성인 거 맞아요. 그러면 소속된 차주들도 한 40명. 그 다음에 퇴사한 사람도 또 따져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퇴사한 사람도 한 100명. 그러면 140명 정도가 대상에 들어가고 이 다 수사해야 돼 하나하나 낱낱이. 네, 지인 수사뿐만 아니라 혹시 목격자들이 있나 그럼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사무실 주변. 일단 이동을 했기 전에 퇴근을 했으니까. 타겟을 삼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성이 나가는 거를 살펴봤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무실 주변에 CCTV 같은 거 봐야 되죠. 네, 또 목격자 찾아야 되죠. 현장. 그렇죠. 그 범행 그 차가 놓여 있는 그 범행 현장 주변 그쪽도 본 사람들 뭐 이런 것도 거기 서성거리는 사람들 다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요. 신고자가 좀 의심스러웠었잖아요. 그렇다면 신고를 했던 그 현장 주변에서도 교대 앞 공중전화 쪽. 네, 어떤 거기서도.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혹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중전화 네. 거는 거.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목격자라든지 CCTV 수사를 또 시작합니다. 근데 큰 효과 못 봤죠. 이것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을 통해서 당일날 3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확보했잖아요.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 300만 원은 그러면 현금으로 했느냐? 아니다. 그 여성한테 희생자 여성한테 300만 원을 지불한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거래처로 경찰이 가서 물어봤어요. 자, 어떠한 형태로 그 거래처는 사실 용의자예요. 아휴.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당일 300만 원을 그 여성한테 줬잖아. 주고 저 여성이 돈 있다는 사실을 알으니까 내가 몰래 가서 강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일날 돈 거래한 사람들은 진짜 용의자 중에서도 진한 용의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가서 그 거래처 조사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눈치 다 봤겠죠. 이거 어떤 인물들인가? 그러면서 물어봤겠지. 자, 300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어요? 만 원짜리로 줬어요? 그땐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3개, 3장으로 줬습니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장지갑 속에 자주색 장지갑 속에 들어 있었던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강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100만 원짜리 수표 세 매를 이제 3장. 네, 발급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또 쫓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발급된 수표 100만 원짜리를 그 여성한테 준 거요? 하고 거래처한테 물어봤겠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거래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에 있는 이제 K은행 태평로 지점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100만 원권 3장을 그 줬다. 네. 그리고 그 1년 번호까지 기재를 해놨어요. 거래처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 이 수표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수표가 중요한 수표라는 게 나오면 1년 번호가 나오잖아요. 1년 번호가 나오면 그 수표가 돌다가 최종 입금되는 게 있죠. 은행으로. 그쵸. 입금이 되면 은행에서 누가 와서 입금했는지를
알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경찰이 추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서 들어와 오면. 네. 근데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밤에 시작됐으니까 네. 주말이 이어지잖아요. 신고가 1월 2일 날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그러려면 은행이 는 월요일 날 1월 5일 날 아침에나 이 은행에 수표가 들어왔는지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월 5일 날 딱 가서 은행 같은 데 다 조회를 한 거죠. 예. 혹시 이 일련 번호에 수표가 들어왔습니까? 예.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경기 평택과 대전에서 2장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가져간 중에서 2장이 사용된 거네요. 200만 원. 네, 200만 원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수표를 입금한 은행에다 입금한 그 사람을 경찰이 적어놨다가 이제 적어놨다가 은행에서 주니까 경찰이 찾아갔죠. 네. 자, 먼저 경기도 평택으로 먼저 가자고요. 평택에서 입금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윤락업소 운영자입니다. 요 네. 범인들이 윤락업소 이용했네요. 그럼 이제 그 윤락업소 운영자 수표 입금자 이 평택 네.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이 수표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1월 3일 날 새벽에 우리가 1월 2일 날 사건 났죠, 사건 밤에. 맞아요. 네. 그런데 그 1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니까. 자정만 넘으면 1월 3일이잖아요. 네. 1월 3일 날 새벽에 3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왔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고 아마 두 사람 매춘 금액이 30만 원인가 봐요. 아. 두 사람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고 70만 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갔다. 30만 원 화대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운영자가 아니 나 ARS로 이 수표가 도난당한 수표인지까지 확인을 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내가 이 수표 받은 거다.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요. 본인이 은행에 입금할 때는 본인 그거를 다 썼어요. 네. 이 윤락업자가. 네. 그런데 그 수표 뒷면에 보면 그럼 지가 받을 때도 100만 원짜리 그 고액권은 이서 받거든요. 신분증하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요즘엔 주민번호 안 씁니다만은 이서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이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추궁한 거예요. 지가 범인일 수도 있잖아. 경찰 그쵸, 입장에서는. 걔가 그쵸. 범인일 네, 수도 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추궁한 거예요. 너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 받았으면 이서 배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 없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저요. 우리 윤락업소에서는요. 이서 같은 걸 안 합니다. 손님들이 와서. 아니 진짜 이런 데 오는데 누가 와서 자기 이름 대고 저 수표 지급 화대로 지급하면서 수표에다 이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윤락업소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신 저도 안전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ARS로 수표 조회를 합니다. 그래 딱 했을 때 이상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수표 받고 30만 원 화대하고 70만 원 거슬러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그 평택의 윤락업소 업주가 거짓말하는 거는 아닌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어보죠. 그럼 너 두 놈이 와서 윤락하고 갔다면서 생김새 얘기해봐. 두 사람 생김새 얘기. 한 명은 한 180cm 정도 될까요? 근데 뒷머리가 장발이구나. 네, 여기 어깨까지 닿는데 되게 장발이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고 한 명은 175cm인데 얘는 스포츠형 머리였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소득은 있어요. 적어도 범인들 용의자가 뜨면 평택 그 윤락업소 운영하는 이 사람한테 대조할 수는 있어요. 보여줄 네. 수는 있어요. 네. 일단은 그리고 평택 윤락업소 운영자는 범인은 아닌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 털었어. 그럼 이제 2장 중에 1장 그렇게 했고 1장은 대전에 있었잖아요. 네. 대전 그럼 쓴 사람 또 찾아가야죠. 네, 대전도 역시 룸사롱 매춘업소였습니다. 에이, 이 새끼들 아주 근데 강도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2명의 남자가 왔다고 해요. 예. 근데 예. 이게 한 명은 인상 차이가 같은데 음. 한 명의 인상 차이가 달라요. 한 사람은 외국인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스포츠형 머리가 빠지고 음. 한 명이 외국인 같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평택에서 2명이 왔죠. 네. 그리고 대전에도 2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겹치니까 둘이라고 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 그럼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3명이었는데 이 바뀌었을까? 이게 2명이었는지 나중에 3명이었다가 한 명이
세 명이었다가 둘둘씩 묶어간 거 한 명이 빠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 평택에 갔던 2명 중에 한 놈이 빠지고 새로운 인물이 하나 더 온 건지. 네. 그죠? 네. 하여튼 이거 분명한 거는 이제 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네. 경찰을 봐요. 평택에 2명 왔죠. 네. 대전에는 요 중에 한 놈은 겹친 놈이니까 빼는데 요 제3자가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3명 봐야 되거든요. 그쵸. 경찰은 3명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3명에 대한 몽타주를 작성하겠죠, 당연히. 네. 예. 그리고 그리고 탐문을 시작해야죠. 네, 탐문을 시작할 때 일단은 그 호텔 주변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차량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고자가 좀 의심스러웠잖아요. 교대역 쪽에서. 네, 119 신고했던 그 신고, 그 주변. 그리고 분명히 수표 사용했을 테니까 평택이나 대전 뭐 그렇죠. 이런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대에 딱딱 맞는 시간대에 공통으로 사용됐던 핸드폰이 있느냐. 이거 정말 이게 참 굉장히 쉽게 얘기하셨죠. 아유, 이거 어려운 거 압니다, 교수님. 이거 추리는 거 없어서 다 이게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예, 이거 설명드릴게요. 차량이 발견된 사건 현장이죠. 네. 그 주변에 있는 기지국이 딱 뜨죠. 그 다음에 112 신고 안 되는 교대역 쪽이죠. 네. 거기도 기지국 딱 뜨죠. 네. 그 다음에 평택에서 썼죠. 그 기지국 뜨죠. 그 다음에 대전에서 했죠. 기지국 뜨죠. 요 4군데에 그 시간대에 발신 수신 난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뭐 수만 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 네. 그 통신 그 통화액을 쫙 다만 그 시간대를 이제 특정하죠. 시간대를 대신 그 평택 업주는 1월 3일 날 새벽에 왔으니까 1월 3일 그 시간대에 전화 사용한 사람. 네. 대전은 눈사롱에 그 시간대에 전화 사용한 사람만 뽑으니까 줄긴 줄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성공 확률이 참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 사람 네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범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신고자도 그렇고 뭐 아니면 이제 3군데 맞춰보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좌우지간 전부 발췌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이때부터 참 경찰 수사 이거 참 내가 이거 조사하면서 보니까 정말 고생했더라고. 이거 정말 고생했더라고 이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수사가 들어가죠? 일단은 전과자 우범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일 수법 전과자를 그렇습니다.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법 정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해요. 거기서 딱 뽑았더니 동일 수법 전과자 6만 명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강도 살해 사건 범죄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6만 명. 동일 수법 전과자 아마 이거 심스일 겁니다. 범죄수법 영상 전산 시스템 거기 입력돼 있는 놈이 6만 명이에요. 6만 명. 6만 명을 이제 뽑는데 경찰은 얼굴 못 보잖아. CCTV 발견 못 했으니까. 네. 근데 본 놈이 있죠. 본 사람 둘 있죠. 평택과 대전에서 그 사람들은 봤죠. 네. 그 사람들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딱 코가 걸린 거예요. 경찰한테. 협조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윤락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불러요. 그 2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투덜투덜 욕깨나 하면서 왔을 겁니다. 불러요. 와가지고 앉으세요. 6만 명 동일수법 전과자 보여줘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 도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쇠가 빠졌을 겁니다. 그 사람들. 6만 명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신 이제 거기에서 20대에서 30대, 40대 뭐 요 정도까지 줄이고 뭐 이렇게 줄이면서 우선순위 두고 했겠죠. 네. 하여튼 그 윤락업소를 운영하고 눈사롱에서 2차 내몰에는 윤락을 했다는 이유로 그 2사람은 이제 속된 말로 눈알이 빠지게 와가지고 경찰 그 동일수법 전과자 6만 명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 범인 자신들의 범행은 범행이고요. 범죄는 범죄고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 빠지게 본 결과 20명을 추립니다. 비슷하다고 논 사람이 20명을 추려. 6만 명 중에 20명 추리려고 그러면 이 2사람 거의 반 죽었을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같은 형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수법원지에서만 보는 걸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만 갖고는. 네, 그래서 주민등록 자료 또 면허증 사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20명의 그 가능한 구할 수 있는 사진들을 다 구해줘서 이 사람 맞느냐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6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이 눈 빠지게 하고 20명 비슷하다고 추렸어요. 네. 근데 그 사진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 20명의 최근에 주민등록증 등본에 있는 거,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운전면허증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구해가지고 와서 20명 거를 이거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봐봐. 이 사람들 맞나? 아, 다 아니래. 아, 20명, 6만 명 중에 20명 추리고 20명에 대한 주민등록 자료라든지 면허증까지 또 확보해서 보여줬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형사들 그냥 의학 소리 나는 거죠. 이건 진짜. 근데 저는 이 뒤에가 더 의학스럽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인일 가능성이 크고 이 피해자 사무실이 성남에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남 주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니까 형사들이 그 두 사람의 업소 운영자를 데리고 그 성남시 동사무소로 갑니다. 형사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미안해야 돼요. 이 사람들 저 벌금 맞고 저 끝나면 될 사람들인데 단지 윤락업소 운영했다는 죄로 불러들여가지고 6만 명 눈깔 빠지게 눈알 빠지게 보게 해서 20명 추려가지고 또 그거 하고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형사가 끝날 줄 알았거든 이 두 사람은. 근데 형사들이 미안한데 하나 더 남았어. 갑시다. 차 타쇼. 어디 가는데요? 차 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피해자가 사무실을 운영했잖아요. 네. 피해자 사무실 그 인근에 있는 놈들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성남의 동사무소로 데려가요, 이 두 사람을.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30대 전후 남자들 사진만 다 뽑아요. 그 동사무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거. 그래가지고 다 지금부터 봐 또. 자, 또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들 사진을 30대 전후 사진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을 차 또 태워가지고. 이 사람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직접 가서 또 그 주소에 찾아가서 이 그 사람이 사람 맞는 데리고 와서 보여줘.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이 투덜투덜하면서 동사무소 사진 자료, 주민등록 자료 보다가 요 사람 비슷해요 그러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살고 있는 주소지로 형사가 데려가. 그래서 형사가 그 사람을 불러낸 다음에 당신은 멀찌감치서 봐봐. 숨어서 잘 봐. 내가 그 사람 나오라고 그럴 테니까. 그 보면 아닌 거야. 그 다 꽝 됐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이거 꽤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그게 사실 이 업소 운영자들도 힘들고 형사들도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들이 윤락업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이 수사 이렇게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수사예요. 근데 그 윤락업소 이제 저 했다는 이유로 형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윤락업소 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이건 어쨌든 협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네.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거 도와주는 건 좋은 일 한 거예요. 네. 처벌은 처벌이고. 그렇죠. 교수님 근데 수표 두 장은 일단 평택과 대전에서 나온 건 이렇게 수사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꽝 됐어요. 결국은 그거는. 아직 한 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죠 경찰이. 근데 이 1월 5일까지 두 장이 다 입금이 됐었는데 한 장은 계속 입금이 안 되다가 안 되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8일 후인 1월 10일 날 예. 수표 한 장이 여기 은행에 입금이 됐어요라고 네. 딱 그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 근데 또 그날이 또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1월 10일이. 네. 그래서 1월 11일 날은 일요일이고 못하죠. 1월 12일 날 영장 받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은행에서 그 협조 받으려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더니 서울 명동의 땡땡금융이라는 환전상이 입금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명동 같은 데 가면 그 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명함 주잖아요. 네. 명함에 무슨 전부 다 무슨 금융이야. 유니금융, 복준금융, 금융이야. 무슨 금융을 그렇게 붙이더라고. 그 환전하는 사람들, 암달러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 서울 명동에 위치해 있는 땡땡금융 그 환전상이 100만 원을 입금을 시킨 거야. 네. 그러면 그 수표 한 장. 그러면 그 사람 또 데려다 조사하겠죠. 네. 그 환전상 데려다 조사했어요. 환전상이 아니 나도 받았다. 그렇지. 그럼 누구한테 받았어? 이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받았는데. 그 이사장 어떤 사람인데? 아니 나이 잘 모르죠. 땡땡금융 하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건 알아 막연히. 그 수표 입금한 놈이 이사장인 거 맞는가 봐. 근데 막연히 하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인 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우리 그 환전상 전체에다가 알아보면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제일 힘들거든. 짜증나고 이거. 그러면 또 그거 안 할 수도 없잖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나는 모르는데요.
환전상 전체에다 물으면 알지도 수도 몰라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형사가 아이씨 그게 돼? 그러고 오는 놈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거 밝혀지면 집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자마자 아 그래요?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명동에 있는 그러니까 뭐 땡땡금융, 댕댕금융 뭐 무슨 금융 다 찾았겠지 그 운영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오네. 이게 어떤 댕댕금융 어떤 그 사람이 앉아나 이 사람. 아, 이 사람 이씨 알아, 맞아, 알아. 이씨. 근데 응. 이 사람 55세 이씨인데 응. 이거 중국 보따리상인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근접해 가는 거죠. 아, 근데 이 사람 특정하자마자 확인했는데 중국으로 출국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보따리상이고 인적사항 딱 뽑아가지고 딱 추적하려고 그랬더니 1월 13일 날 중국으로 출국했네. 아이고야. 자, 그럼 또 이때 또 이미 수사 과정에서 면을 터는 댕댕금융, 땡땡금융, 금융환전상들하고 또 협조를 또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중국 아마 이제 위안화 바꿔주는 이제 금융들이 네. 유리하겠죠. 중국으로 출국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와. 중국에 이 씨가 보따리상 가는 데서 의류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팔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이 씨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표 출처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환전상 분들한테 수사하길 잘했네요. 어쨌든 그렇죠. 계속 연락이 닿아서 그 중국에 있는 이 씨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네. 아니 그 수표 네가 우리 네. 저 한국에서 쓴 수표 네. 너 그거 어디서 나서 우리 바꾼 거야? 우리한테 준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 나옵니다. 이 수표요 중국 신양에 있는 그 농산물 식료품 가게에서 받은 건데요. 그걸 지가 받아가지고 한국에 썼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너 그 수표는 그 100만 원짜리 수표 구획인데 어떤 경위로 네가 이거 그 수표를 받았어? 그랬더니 그 중국에 있다는 이 씨 말인즉슨 내가 애완견을 대량으로 살려고 그 식료품 가게에다가 미리 선불을 줬었어요. 선불을 주고 개 많이 나오면 내가 애완견 나한테 주시오 했는데 어느 날 그 중국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서 요즘에 개 가격이 안 좋다. 나중에 사세요. 그러면서 내가 미리 선불 줬던 돈을 돌려줬다. 그 돌려지는 그 돈 속에 요번에 사용한 수표가 섞여 있었다. 요렇게 이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 씨한테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시 줬던 가게. 식료품 가게 가야죠. 식료품 가게 이제 거기다 또 물어봤죠. 또 식료품 가게에다 물어봤더니 아니 그거 30대 초반에 어떤 조선족 남자가 와가지고 줬는데 내가 그래서 받았지. 아이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그 수표에 아마 이서가 돼 있을 텐데. 그때 이 뭐뭐라고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라고 합니다. 이 땡땡이라는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그러면 그 식료품 가게에 그 돈을 줬던 놈. 네. 그 줬던 놈이 이 땡땡이야. 네. 그 이 땡땡이면 이 땡땡인 경찰이 조회했겠지. 우리나라 경찰에서. 네. 조회를 딱 했더니 강도전과가 뽕 나오네. 이거 강도전과? 강도전과 나오자마자 휴대폰 네. 대통 사실 이제 확인해가지고 통화 내역 조회하는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게 범행 이동 경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휴대폰 조회해보니까. 뭐 1월 2일 정도에는 잠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르니까 또 얼굴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얼굴도 당연히 뽑았죠. 네. 인적상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목격자들한테 그 업주들 그 평택 대전 업주들 네. 그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아니래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땡땡이라고 쓴 그놈이 범인은 아닌 거예요. 네. 휴대폰으로도 동선도 다르고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끝내면 경찰 아니지. 만나는 봐야지 경찰이 그래도. 그렇죠. 이 땡땡이라는 사람. 그 휴대폰으로 무관한 것 같아도 만나는 봐야지. 왜? 명예 빌려줬을 수 있잖아. 네. 더더군다나 환전상 뭐 이런 사람들은 명의 빌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봐야 된다. 혹시 그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지가 잘 아는 누구한테 명의 빌려줬을 수도 있으니까 네. 경찰이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근데 또 이게 더럽게 힘드네 이 사람 찾기가. 이 사람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건축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이 사람 어디서 공사장에서 일하는지 또 추적을 했나 봐요. 한 6군데를 꽝을 쳤다고 그러더라고. 와. 이쪽 공사장 갔는데 어제 그만뒀다고 그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한밭집 뭐 이런 데서 물어봤더니 저쪽 어디로 옮겨가가지고 거기 있다고 그래서 또 가면 한 6군데를 뻥친 땡친 게 이틀 꼬박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형사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만나봤는데 만났어요 이제 드디어 진짜 만났는데 범인 아니죠. 네. 관계 없죠. 네. 어차피 휴대폰에서 이미 이동 동선 내역 자체도 범행 현장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평택도 안 갔고 대전도 안 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닌 게 맞아요. 네. 얼굴을 또 보여줬는데 아니고요. 율락업소 운영하시는 두 분은 그냥 형사한 겁니다. 이 사건 수사하는 동안에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확인시키는 바람에 네. 형사 활동한 거예요. 아마 설렁탕은 많이 사드렸을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범행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또 포기하면 경찰 아니죠. 형사는 계속 그 새끼를 치면서 의문점을 이왕 간 사람한테 끝까지 꼬치꼬치 물어갖고 뭐라도 하나 건지는 게 형사예요. 그렇죠. 이때 자 그럼 당신은 아닌 거 맞아. 네. 근데 그러면 내친 김에 이거 녹음한 걸 한번 우리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이 혹시 아는 목소리 아닌가. 그게 119 녹취 녹음본을 갖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네. 그거를 들려주면서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범인 아닌데 혹시 아는 사람 아닐까요? 당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려줬더니 이 땡땡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 광주교도소에서 수업 받을 때 네. 감방 동기 김가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키도 커요. 키 크잖아. 180. 아까 180과 176 정도였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거 걔가 내 명의 도용했나? 이거 봐라.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형사가 또 확인 안 할 수 없어 이거. 또 확인하러 가야 돼. 목소리 119 그거 들려줬더니 고개 껴보더니 이거 내가 이거 광주교도소 내 동기 이 그 동기 김씨 목소리 같은데 이게 키도 크고 그런데 이거 네 명이 얘가 도용했나? 그러면 형사가 눈이 번쩍 뜨이지. 그래요? 그쵸. 그게 누구예요? 이름 대. 그래서 이제 그 찾으러 갔어요. 이것도 뭐 한 3일인가 꼬박 걸렸대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네. 휴대폰 번호 압수하고 이렇게 그 동선 파악해 봤더니 전혀 관계 없어요. 아이고야. 그냥 허탈해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끝낼 거기서 순 이제 없다. 끝나면 또 형사 아니죠. 네. 이거 봐라. 자꾸 그 감방동기들 얘기를 하고 그 이땡땡이가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한 건 이땡땡이 명의가 쓰여졌다는 게 사실이잖아. 그쵸. 중국에서. 그럼 이땡땡이가 어떤 형태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형사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가 119 목소리 해준 놈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또 갔어 교도소로. 또 만나러 또 갔어. 네. 또 가서 접대 당신이 목소리 비슷한 사람은 아니야. 털었어. 그거 말고 분명한 거는 당신 인적사항을 댔기 때문에 당신 인적사항 적어가지고 수표 썼기 때문에 당신하고 연관 있는 사람은 명백해. 그러니까 그 목소리 비슷한 사람 빼고 또 다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억지로 머리 짜봐. 이제 그런 거지.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한 명 있어요. 한 명 더 있죠. 얘도 광주교도소에서 만나는데 동기예요. 네. 동기생이에요. 이 신용- 동문 수학하신 분이에요. 네. 네. 이게 정신데 신용불량자라서 나한테 핸드폰 개설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너 내 명의 써라. 그래서 내가 명의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 썩을 놈 이때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얘기가. 그죠? 네. 앞전 거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형사들 진 빠지는 거요. 네네. 명의 확실히 빌려준 사람은 이거잖아. 네. 그럼 명의 빌려준 놈을 얘기를 해야지. 앞에 거는 왜 목소리 듣고 그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거만 얘기해 줘. 그러니까 이놈이 처음엔 안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이게. 근데 형사는 벌써 조사하는 과정에서 낌새가 이상하니까 또 우리나라 명문대 나오셨잖아. 광주교도소. 그러니까 명문학교 나오신 분들이니까 요거 지금 얘가 알려주는 거 가서 목소리 가지고 해봐서 안 되면 이거 분명히 어떤 형태로 이서돼 있으니까 요 놈하고 연관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간 거예요 형사가.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는 머리 짜내봐. 분명히 당신하고 연관이 있어. 당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당신 같은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겠구나. 이게 찜찜한 거지. 네. 그래서 정 씨 얘기를 이제 이실직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 씨 딱
확인해봤더니 아직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아씨. 이거. 광주교도소에서 이제 또 대구교도소로 갔네. 대구교도소 가서 이제 정 씨 만났어요. 아이고야. 정 씨 만나갖고 너 명의 빌렸어? 이 땡땡이한테? 그러니까 빌렸대. 응. 그래 너 빌려서 어떻게 사용했어? 그랬더니 내 휴대폰 개설할 때 쓰고 그리고 내가 그 명의를 또 내 누구한테 빌려준 적이 있는데요. 아니 남의 명의를 왜 이 다 새끼들 웃기는 놈들이 이 동기생들이 특수성입니다. 그 학교 막 빌려줘요 명의. 조심해야 되겠네. 요 정가를 대구교도소에서 만났더니 내가 그 이 땡땡이 거 빌려가지고 내 휴대폰 개설했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명의를 누구 빌려줬어요. 빌려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네. 그게 감방동기 이 씨예요. 네. 그 감방동기 이 씨한테 그러니까 그 원래 명의 빌려준 이 씨 그 주민등록 남바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씨라는 놈 그거 또 만나야지 이제. 나 진짜 되게 웃긴다. 이게 이 씨한테서 이 씨, 김 씨, 정 정 씨, 씨, 뭐 다시 다시 이 이 씨, 씨. 왔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씨는 이제 조회하겠죠 경찰이. 네. 조회했어요. 뭐 나오죠? 아이고 절도에다가요 작물 알선된 전과 10범이고요. 수재네요. 네. 그 학교 출신이고 수재. 그리고 이제 사진이 또 있으니까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목격자들한테. 뭐 또 이분- 그분들 또 데려가서 보여줬겠죠. 예, 맞아요. 예. 이 사람은 좀 유사해요. 맞아. 이 사람인 것 같은데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직업을 알아보니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상입니다. 그리고 저 환전할 때도 네. 그 환전상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따리상이라고 얘기 들었었잖아. 네. 드디어 한 놈 찾은 겁니다. 드디어 한 놈 찾았어요. 그러면 명의가 막 돌아서 결국 추적해서 이게 너무 도니까 나 도대체 서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죽을 뻔했대요 이 수사할 때. 명의를 어떻게 갖고 있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대 이 수사하면서. 아. 근데 형사가 하나 딱 물어보고 원래 물어보고자 했던 것만 물어보고 툭 털고 오는 거는 초짜예요. 거기서 좀 창의적으로 또 딱 접근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형사들이 가장 유리한 거는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두 사람의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형사들은 그들이 엄청나게 든든합니다. 네네. 설렁탕 특으로 많이 사줬을 거예요. 네. 특으로.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은 언젠가는 이 사람들하고 대조하면 우리가 물어와서 보여만 주면 확인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그러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고 물어가지고 결국 이 씨라는 놈 중국 보따리상을 인적상을 뽑아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놈이 진짜 이제 범인인지 여부는 뭐 당연하지. 그 휴대폰 통화 내역 발췌해보기 알죠. 그 시기에 네. 어디서 전화 썼는지 나오니까. 근데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1월 1일 날 오전인데요. 그 피해자 사무실이 있던 성남. 그러면 거기 있었네. 1월 1일 날 사건 전날. 네. 그 근처에서 휴대폰 썼고 또 사건 날. 1월 2일 날 사건 네. 날에는 방이동 그 잠실이잖아요. 네. 그 옆에요. 네. 딱 뜹니다. 음. 그다음에 얘가 평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평택 대전 뜨면 게임 끝난 거야. 그리고 나 또 대전 갑니다. 그러면 이거 100% 이놈 맞죠. 네. 자, 인적사항도 나왔고 이동 경로도 일치하면 이놈 범인이에요. 네. 그 새끼 잡으려고 그랬더니 1월 3일 날 인천에서 중국으로 출국했네. 그래도 기어 들어오겠지. 네. 어찌됐건 이놈은 완벽하게 범인 하나는 이제 인적사항까지 다 밝힌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형사분들이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바보 아니지 또 형사들이 여기서 멋지죠. 네. 착안을 했던 게 보따리상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차량을 이용하죠. 네. 이용하는데 왜 이용하냐면 중국에서 수입 의료 보따리를 가지고 인천항에 배 탄단 말이에요. 네. 들어오면 당연히 차 가지고 와서 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차 이용할 거라는 건 100%야. 그쵸. 그럼 이 자식이 중국 나가면서 차를 어딘가 세워놨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찰이 또 착안해가지고 그거는 뭘로 봤냐면 그 공항 주변 있잖아요. 네. 공항이 아니라 항구. 출항하는 항구 그 주변에 인천 일대 거기 CCTV를 또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차남바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 씨 이가의 본인 차는 없어요. 아버지 차가 나와요. 가족 것도 전부 다 차량 소유 현황을 경찰이 뽑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차 남바를 알고 흰색 옵티마를 아버지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가에. 그래서 그 공항이래 자꾸 항구 주변에 옵티마 아버지 차 남바 다른 놈이 드나드는지를 확인했더니 골목길에 딱 세워져 있는 게 보이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단서 범인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다 그럼요.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 밟아서 당연하죠. 예. 차량 내부까지 확 다 따가지고 이제 내부 네, 수색하는 거죠. 수색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예. 목장갑 나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 짝이 거기 있었네. 네. 그리고 왜 운전면허증 피해자 운전면허증이 없어졌다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꺾여진 운전면허 반토막 이렇게 접어놨나 봐. 그러니까 피해자- 버리려고 그랬구나. 피해자 거. 피해자 운전면허증이 이 차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건 100% 이 새끼 범인 맞죠 이제 뭐. 자 그러면 이놈이 나간 거 1월 3일 날 나간 건 아는데 이게 이제 언제 들어올지는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때 경찰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살인 사건은 차 안에서 이가 혼자서 벌일 수 있는 범행이 아니야. 네. 이건 공범이 있어 보여. 왜냐하면 일단 발목에 테이프가 테이프를 감아놓고 막 이렇게 한 내용으로 네. 봐서는 공범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경찰이. 이 땡땡이만 있는 게 아니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하고 같이 겨나갔을 수도 있어 중국에. 일단 도피한 거로 보이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동행자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습니다. 24살의 강 씨. 예, 얘랑 같이 나갔어요. 그건 이제 아마 그 배 티켓 끊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CCTV 나 해서 이런 CCTV 네.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걸 경찰이 봤겠죠. 네. 물론 내가 볼 때는 뭐 동행자가 있을 걸로 예상했다는 건 제가 아름답게 얘기해 준 거고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형사가. 네. 그냥 이 씨만 파악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차량 옵티마 그 CCTV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가가 둘이서 움직이는 게 나왔을 거예요 CCTV에.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움직인 놈, 그날 같이 배 탄 놈이 누군가를 파악을 했겠지 경찰이.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강가라는 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거기다가 차량 내에서 이 테이프 감고 한 수법으로 봐서는 혼자 아니고. 네.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인가 하고 이제 관계를 또 경찰이 확인을 했겠지. 그랬더니 그 이가의 고등학교 후배네. 예, 강가가. 네. 그러면 이제 강가도 휴대폰 내역도 통화 내역 뭐 분석해 보면 얘도 평택하고 대전 나와야 돼. 그렇죠. 특정이 일단 됐으니까. 공범이야? 네.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성남에 갔다가 잠실 갔다 평택 갔다 대전 갔다. 딱 맞네 이동 경로. 범행 이동 경로.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가하고 강가는 범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이것들 들어오면은 잡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생각 같아서 잡으러 가면 되겠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입국 시에 통보 요청을 했어요. 들어오면 공항에도 하고 항구에도 하고 이제 입출항 거기다 네. 인천항에다가 입국 시 우리한테 연락해 주세요. 강 씨, 이 씨 들어오면은 강 씨나 이 씨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1월 27일 날 아침 9시에 예. 강 씨가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올 배를 예약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거 겨 들어오기만 하면 나 거 채면 되네. 네. 예. 들어왔죠. 1월 27일 날 새벽에 겨 들어왔네요. 네. 형사들 그쪽에 한 20명이 다 잠복을 했대요. 27일 날 새벽부터 이 대기를 했구나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는 거 잡았는데 요것들이 어떻게 잡혔냐면 지네 차 세우는 데 있었지.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 다 했잖아. 네. 내부 다 살피고. 거기 그쪽으로 탈려다가 그쵸. 차 타러 올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가는 안 왔어요. 강 씨가 이가 아버지의 차 키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가만 딱 낚아챈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놈이라도 잡아야죠. 그쵸. 이가는 어차피 안 들어왔으니까. 너 1월 2일 날 그 방이동 있는 쪽에서 너 그 안에서 살해했지? 강도 살해했지? 라고 하니까 처음에 아니랍니다. 오리발을 5시간 이상 내밀었대요. 그래서 증거조사한 거 있잖아요. 통신수사. 이동경로 성남, 잠실, 평택, 대전이면 무작정 이거 범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목격자 있잖아요. 또 두 분 모셔다가 이제 그 놓고 쟤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 새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 강가의 휴대폰을 통화 내역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시간대 범행 동시간대에 열심히 또 강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던 놈이 또 하나 나와요. 네. 전화 주고받던 놈이 그 육아예요, 그게. 우리가 범행이 3명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강 씨하고 계속 빈번하게 전화를 주고받는 유 씨가 또 딱 있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 쪼지 얘도 맞지? 얘도 범인 맞지? 강가야, 얘도 범인 맞지? 그랬더니 이 유 말하는 놈 얘도 동선 겹치는데 너 맞지? 그러니까 공범 인정해요. 네. 그러면 요 잡아야죠. 네. 그죠? 이제 강가 잡았으니까 강가 잡고 이제 통화 휴대폰 딱 그 위치 추적 시스템 딱 발동했더니 1월 28일 날 요 유가라는 놈이 경남 진주 여관에서 잡바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갖다 따버리죠. 네. 그래서 강가 유가는 딱 잡았어요. 일단 강가 유가 있는데 중국에 이 씨. 있는 이가는 못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씨는요 언젠가 들어올까요? 이 새끼는 눈치를 챘는지 몰라도 강가가 가자마자 오리무중 돼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은. 같이 안 들어오고 지랑 같이 공범한 강가 고등학교 후배만 먼저 내보내 본 거야. 경찰에서 눈치 까고 잡나 안 잡나 보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걔가 들어가더니 도착했으면 형님 저 한국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하고 전화하고 수시로 전화해야 되는데 일체 소식이 없거든. 네. 경찰이 잡혔으니까 이가의 놈이 눈치 딱 챈 거야. 그리고는 안 겨들어요. 귀국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후는 그렇게 하고 일단 이가 강가 이것들을 이제 보면 네. 이가하고 강가 아까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요 놈들이 이 범행에 이제 저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가자고요. 네. 2003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1월 12월 중순경에 아니 이가가 네. 이가가 딱 그랬답니다. 운수업 올해에서 내가 돈 많은 아줌마 하나 알고 있는데 야 한탕 해보자 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 강가놈이 오케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학교 의 동기를 또 육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놈이 이제 범행하기로 모의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 수원에서 모여가지고요. 이 씨 차를 타고 시장을 딱 갔대요. 그래서 야 과도 골라 노란 박스티 그다음에 목장갑 이렇게 범행 도구를 구입한 거죠. 그리고 2004년 1월 1일 날 새해 첫날 피해자 사무실을 사전 답사했어요. 아니, 그 주변에 가서. 1월 1일 날 무슨 새해 첫날에 진짜. 그러니까 나쁜 놈 새끼 그 범행하는 놈들이 무슨 뭐 의미 있는 날짜 따지나요? 좌우지간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전 답사하고 야 봤지 여기에 이 여자가 여기서 아마 내일 퇴근할 때 우리가 잡는 거야 이제 하고 지들끼리 이제 모텔로 가요. 네. 모텔에 가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차를 치고 들어가고 너는 어떻게 제압하고 너는 박스테이 묶고 이제 역할 분담을 1월 1일 날 하고 실제로 1월 2일 날 18시 30분이에요. 네.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승용차 tas어요. 자기 레쪼가 본인 거잖아요. 검정. 그렇죠. 그거 탔어요. 그러자마자 이게 옆에 있던 이게 피해자가 이 차를 타면 뒤에서 강 씨하고 뒷좌석으로 우다다다닥 타는 거예요. 유 씨하고 강 씨가 네. 유가 강가가 확 타고 들어갔어요. 뒷좌석으로. 네. 그리고 이제 과도를 들이대면서 입을 막고 과도를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던 그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보내고 네. 뒷좌석에서 있던 그 이제 유 씨. 유가가 근데 미리 운전석에 타자마자 타면서 강가가 막 때린 거예요, 여성을. 그래갖고 여성이 막 코 터지고 했겠죠. 그 상황에서 뒤로 밀쳐내서 뒷좌석으로 옮기니까 뒷좌석에 있던 유가가 거기서 때리면서 얼떨결에 칼로 한번 찔러버렸어요. 그게 턱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거기서 피가 많이 났겠죠. 그래도 금방 사망한 거 아니고 피해자가 반항하니까 아까 얼굴에 빗살무늬 족적이 있었죠. 핏자국과 더불어서 그 여성의 머리를 부위를 발로 밟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마를 발로 밟는 바람에 거기서 족적이 나온 거예요. 유가가.
강 씨는 운전을 하고 있고요. 유 씨는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제압하고, 있고요. 이 씨는 다른 차에서 타면서 지차로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네, 뒤따르고 있었던 근데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주범은 이가거든요. 먼저 제안을 하고 먼저 계획을 실행에 있는 했으니까. 놈인데 네. 실제로 여성을 납치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이가는 그 차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뒷차로 기다리고 있고 납치해서 끌고 가면 뒤따라가는 거. 그렇게 뒤따랐고 결국 인적이 드문 그 성남 복정동 공사장 앞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발로 누르고 있던 피해자 테이프로 양 발목을 묶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밤 9시경에 카드 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데 이때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실패했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왜 몰랐냐면 이 여성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칼로 한번 찔린 데서 과다 출혈 현상이 왔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비번을 못 챙긴 겁니다. 그래서 카드에서 돈 빼는 거는 못 했고요. 네. 그래서 수표 3장 들어있는 장지갑 속에 수표 3장, 현금 25,000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가져간 이유는 알죠? 요놈들이 남의 명의 빌려주고 하니까 이거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입장에서는 범행이 성공한 건 아니죠. 큰 돈을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밤 11시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석촌호수에다가 차를 빠뜨리려고 그랬대요. 시신까지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 23시경에 차 버리고 평택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고 세상에 사람 죽이고 평택으로 이동해서 두 새끼가 거기서 윤락한 겁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그때까지는 숨이 안 끊긴 거예요. 과다출혈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간 거죠. 참 전인공을 한 놈들이죠. 자, 이게 이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미리 설명드렸고요. 자, 남은 거는 이제 중국으로 도망간 이가죠, 그죠? 네, 이 사건이 더 10년 후에 한 번 더 이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10년 동안 잡히지 않던 이 씨가 바로 10년 만인 2013년 12월 24일에 네, 중국 다롄 공항에서 한국으로 인계가 되면서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04년도 1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네. 자, 그때 이제 저 두 새끼 잡고 다 했는데도 이가는 중국에서 안겨 들어오니까 못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해요. 네. 인터폴 이제 적색 수배는 뭐 설명 안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도사됐을 거예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딱 걸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없이 흘렀어요. 9년 됐어요. 9년. 횟수로 10년. 네. 2013년 12월 24일 날 중국 공안이 이 새끼 검문 과정에서 잡았어요. 이게 적색 수배자라는 걸 알고. 네. 그래가지고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한테 인계한 인계하고. 게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네. 요 새끼 저 새해 벽두에 1월 1일 날 저 설날 범행하고 크리스마스 날 검거된 인계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13년 12월 29일 날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속돼요. 근데 그 담당 경찰관이 24일 날 들어와서 29일 날 구속. 네, 담당 수사관이 이제 처음으로 인수인계 받을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을 때 기억났던 말이 이 인수인계 딱 봤는데 홀가분하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씨가. 그랬대요 이놈이. 네. 네, 그래서 한국 가서 네, 처벌받고 제값 치르겠다. 이 새끼 숨어 있으면서 힘들었나 봐요. 뭐 아유 피해자만큼 하겠어요. 나쁜 그러면 네. 이 새끼 왜 범행했냐고 했더니 이가 이놈이 내가 보따리 상을 하다가 의류 보따리 상을 하다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생각났다. 네. 근데 돈이 없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범행을 결심하게 됐는데 네. 어떤 그럼 계기로 그 피해자 그 여성분을 노렸냐 그랬더니 성남시의 어떤 한 운수 업체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우 저 여자 저 돈 엄청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 여자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후반인 강가가 또 육아를 끌어들이는데 이 강가 육아 이것들은 저 육아 같은 경우는 채무가 좀 있는 상태라 그냥 강가가 저 교도소 그 동기가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바로 온 거고. 네. 강가는 이가가 꼬인 거예요. 야 돈 한탕 해가지고 중국에 내 아이템이 있는데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사업하는데 동업하자 나랑 같이. 그래서 이놈은 같이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가한테 동조한 거고 강가. 네. 고등학교 후배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이 범행에 나선 거고요. 네. 근데 요 새끼가 저 경찰이 출국 기록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없었다면서요, 없었어요. 교수님? 저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친형 여권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조 여권으로요. 네. 1월 3일 날 도망갈 때 그 친형 이름하고 사진 이걸 이용해 가지고 출국했던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뭘 하면서 지냈던 거죠? 자, 요 놈은 이제 도망간 상태에서 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죠. 네. 이미 다 포롱났으니까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한국 음식점 같은 데서 알바했대요, 이 새끼. 그리고 지가 본인이 직접 분식집 같은 것도 운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요 놈이 거기서도 뭐 주소 옮길 때마다 매번 가명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네. 사람 명의로 다니다가 가명 쓰면서 도피 생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요 새끼 이 중국은 그 공안 검문 검색 지금도 하나 봐요. 우리나라는 검문 검색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길에서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없어졌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차는 음주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길거리 서가지고 이렇게 오십시오 해가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지금 하면 다 거부를 하는 걸 알고 계시니까 또 하지도 않을 텐데 아마 공안에서는 중국에서야 뭐 공안이 왕인데요. 뭐. 2013년 11월 8일입니다. 공안이 아마 검문 검색을 하다가 뭐 이제 딱 명의를 줬는데 이게 이상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딱 그 순간 적색수배가. 체포를 하게 돼서 뭐 공소시효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이후 사건이니까 그리고 해외 도피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는 그렇죠. 정지죠. 뭐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바로 이제 온 거고요. 이 새끼 근데 이제 이 새끼 이제 받았죠. 중국에서 인수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했겠죠. 회부했는데 징역이 어떻게 떨어졌죠? 너무 놀라시지 마십시오. 12년을 떨어졌습니다. 이게 12년 떨어진 이유가요. 치명적인 폭행과 상해는 피고인 아까 운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차량. 지차 운전에 뒤따라갔죠. 피해자가 타 있는 차량에서 탑승하지 않아 있던 상태에서 폭행과 상해, 살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유 씨와 강 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고려가 된다. 그 얘기예요. 치명적인 폭행, 뭐 상해 이거는 결국 유하고 강가가 얘가 시켰지만 걔들이 납치하고 뒤에 올라타서 칼로 찌르고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아이템 뭐 이거 전부 다 이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는 이가지만 이가는 뒤에서 차를 따라갔지 않냐 지차 운전해서. 그러니까 직접 저 살해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놈이 처음부터까지 각색 기획 다 한 놈인데. 그래서 아예 재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고형보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12년형을 선고를 한다. 그러니까 권고형은 사실 강도살인은 최소한 15년 이상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이 그 상해와 뭐 이제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12년을 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 김환수 부장판사예요. 김환수 부장판사가 이제 한 건데 그러면 교수님 강 씨하고 유 씨 있을 거 아니에요? 강가는 15년. 네. 강가가 칼 한번 찔렀거든요. 그리고 뒤로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가가 15년, 유가가 12년. 그리고 이가 이거 뒤늦게 잡힌 새끼도 12년. 그렇게 따지면 얘들 얼마 있으면 나오나요? 2004년도 곧 나와요. 올해. 저 강가 2019년도에 나왔네. 네. 그죠? 네. 유가는 2017년도에 나왔겠네. 네, 둘 다 나왔어요. 요거는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 1반에서 했어요. 그때는 팀제가 아니고 반제예요. 유종수 형사, 네. 이상균 형사, 장두진 형사, 박정열 형사, 네. 성호경 반장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해결했는데 정말 이 사건 수사 힘들고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매우 어렵게 했다는 거 제가 수사해봤던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쨌든 안 잡혔다고 한다면 이 씨가 마지막까지 안 잡혔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다 잡아놓고도 수사 잘해놓고도 사실 굉장히 한쪽에는 좀 미련이 남았을 사건일 텐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씨도 검거가 돼서 또 재판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이놈은 뭐 지가 중국에서 뭐 죽는 날까지 숨어 있겠어.
공소시효는 어차피 정지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잡혀요, 이놈은. 네. 차라리 이놈은 이렇게 2025년도에 나가니까 이건 더 줬어야 되는데 이게 주범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두 사람은 주범인 이 씨한테 다 몰았을 거고요. 그렇죠. 또 이 씨는 나중에 내가 직접 상해를 한 건 아니다. 난 강도만 노렸다. 난 시키기만 했다. 근데 이 교사범 시킨 거는 정범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얘도 적어도 나는 얘도 15년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놈은 한 3년 덜 받았습니다. 강 씨보다. 네. 강가보다. 하여튼 저 천하의 죽일 놈들 세 놈이 결국 그 어려운 과정 끝에 이렇게 검거가 됐다. 그러면 이제 119에 전화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네네 교수님. 그 유가 같습니다. 유가. 호남말 쓰고 30대 추정 그 유가로 보입니다. 그게 맞네요. 진짜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제 권유위에서 그 범행에 가담을 했는데 네. 강가가 찌르는 바람에 사람은 죽게 생겼거든. 그럼 죽으면 살인죄 될 것 같으니까 빵제비라 또 그건 알잖아. 그래서 죽지는 않아야지 처벌은 적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죽지만 않으면 강도만 처벌받으면 되잖아. 강도 상해죄하고 강도 살해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가가 아무래도 가담 정도가 조금 덜했고 처벌이 3년 적게 받은 요인 중에 하나. 진짜 조금만 더 일찍 그러니까요. 했으면 피해자의 목숨은 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중전화에 내려서 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가 눈치 봤겠죠. 아무리 같이 있던. 그 다른 핑계 뭐 소변 본다든지 하면서 가지고 공중전화 찾아서 전화를 했을 때는 많이 늦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이 사건 대하면서 또 한 번 여러 사건을 대하면서도 느끼지만 누구 돈 많아. 그리고 누가 부자야. 부자야 현금 많이 가지고 다녀 이런 얘기 진짜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다가 그런 얘기 할 이유 없어요. 네. 이게 결국은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이야기를 이 범죄자 새끼가 귀뚜라미처럼 주워 듣고 범행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또 일말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재산 많아서 뭐 받을 돈이 많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 사건 참 형사들 꼼꼼하게 수사 많이 잘 했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